저는 최말순 올해 71입니다. 남편을 여인 뒤 혼자 살다가 3년 전 아들 부부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아들 현우가 엄마 혼자 사시지 말고 저희랑 같이 살아요라고 했을 때 사실 망설여졌어요. 며느리 수진이와의 관계가 걱정됐거든요. 며느리는 착하긴 한데 저랑은 세대가 다르니까요. 하지만 아들이 엄마 걱정돼요. 제발 같이 살아요라고 간곡히 부탁해서 결국 들어가게 됐습니다. 처음 이사 갈 때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편하게 계세요. 저희 집이 어머니 집이에요. 고마운 말이었지만 속으로는 과연 편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며느리는 회사 다니는 맞벌이 부부라 집안일을 할 시간이 없었어요. 어머니 저녁 좀 부탁드려요. 저희 늦을 것 같아서요. 처음엔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내 새끼 살림인데 내가 해야지 싶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현우 부부가 출근 준비로 바빠요. 저는 아침밥을 차려놓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밥을 지어서 기다렸죠. 어머니 오늘도 맛있게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며느리의 인사는 늘 정중했어요. 하지만 뭔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친딸 같은 편안함은 없고 항상 조심스러운 느낌이었어요. 1년 후 손주 민지가 태어났습니다. 집안은 더 분주해졌죠. 며느리가 육아휴직을 쓰긴 했지만 석 달 만에 복직했어요. 어머니 아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 손주인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손주 돌봄이 시작됐어요. 아침에 며느리가 출근하면 민지를 제가 돌봤습니다. 기저귀 갈고 분유 먹이고 재우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바빴어요. 손주는 정말 예뻤어요. 제 얼굴을 보고 웃을 때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죠. 하지만 몸은 정직했어요. 70이 넘은 나이에 아기를 돌보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작은 말들이 마음에 남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애한테 간장 좀 주지 마세요. 요즘은 돌 전에는 간을 안 한대요. 어머니 세탁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섬유유 연제는 따로 넣어야 해요. 어머니 민지 재울 때 엎어 재우지 마세요. 요즘은 다 누워 재운대요. 며느리의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저는 자꾸 내가 틀린 건가 하고 움츠러들었습니다. 제가 애를 셋이나 키워봤는데 요즘 방식은 다 다른 거예요. 어느 날은 민지에게 물을 먹이다가 며느리한테 혼났어요. 어머니, 아직 물 먹이면 안 돼요. 분유만 먹여야 해요. 물 좀 먹이면 어때? 목마를 수도 있지. 어머니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며느리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며느리를 화나게 했구나. 아들에게 하소연하고 싶었지만 엄마 요즘 세대는 원래 그래요. 수진이도 회사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이해 좀 해주세요라는 대답뿐이었죠. 아들은 며느리 편만 드네 싶어서 속상했어요. 제가 손주를 돌봐주고 있는데 인정은 못 받고 잔소리만 듣는 것 같았어요. 그럴수록 제 마음은 점점 작아지고 집안에서조차 제 자리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정성껏 미역국을 끓였는데 며느리가 한술 먹더니 물을 마시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한데 제가 미역국을 별로 안 좋아해서요. 그래? 현우는 미역국 좋아하는데. 남편이야 먹죠. 근데 저는 비린내가 나서요. 그 말에 마음이 상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껏 끓인 건데 며느리는 먹지도 않네요. 그럼 미리 말을 하지 싶었어요. 장을 볼 때도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시장에 가서 좋은 재료를 사왔는데 며느리가 어머니 마트에서 사면 더 싸고 신선한데 라고 하더라고요. 시장이 더 신선해. 내가 직접 보고 사는데. 그래도 마트가 더 저렴하고 위생적이에요. 며느리는 자기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제 방식은 구식이고 틀렸다는 식이었죠. 집안 청소를 할 때도 그랬어요. 제가 걸레질을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어머니 무릎 안 좋으신데 로봇 청소기 쓰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더 깨끗해. 기계가 어떻게 구석구석 닦겠어. 그래도 어머니 힘드시잖아요. 며느리는 절 걱정해 주는 건지
제 방식이 마음에 안 드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밤이 되면 제 방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왜 여기 있나?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았을까? 며느리와의 관계가 편하지 않으니까 집안에 있어도 긴장됐어요. 며느리 눈치를 보게 되고 뭘 해도 이렇게 해도 되나 싶었죠. 특히 힘든 건 며느리가 친구들한테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였어요. 응. 시어머니? 그냥 그렇지 뭐. 도와주시긴 하는데. 아니야, 나쁜 분은 아닌데 좀 답답할 때가 있어.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며느리한테 답답한 사람이구나. 내가 짐이구나. 아들한테 말하고 싶었지만 아들은 늘 바빴어요.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는데 제가 또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친구들한테 하소연했어요. 며느리랑 사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그러게. 나도 그래서 혼자 살아. 같이 살면 서로 불편해. 그래도 손주가 예쁘잖아. 손주는 예쁜데 며느리 눈치 보는 게 힘들어. 친구들도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어느 날 밤 민지가 열이 나서 밤새 돌봤어요. 며느리는 피곤하다며 먼저 자고 저 혼자 아기를 달래며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민지가 잠들었어요. 저는 지쳐서 소파에 쓰러지듯 앉아 있었죠. 아침이 되어 며느리가 일어나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민지 왜 이렇게 늦게까지 안 재우셨어요? 생활 패턴 망가지잖아요. 그 말에 참았던 게 터지고 말았습니다. 수진아, 내가 밤새 애 돌봤어. 열나서 울기만 하는데 어떻게 재워? 그러면 깨우셨어야죠. 저도 엄마인데 모르고 잤잖아요. 내가 피곤하다고 먼저 자라고 그랬잖아. 그래도 애가 아프면 말씀하셨어야죠.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평소에 참았던 것들이 다 터져 나왔습니다. 난 내 하인이야. 매일 밥하고 청소하고 해보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잔소리만 해. 어머니, 저도 힘들어요. 회사 다니면서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러면 내가 안 힘들어? 일은 넘어서 이런 일 하는 게 쉬운 줄 알아? 그 순간 아들이 일어나서 말렸어요. 엄마, 수진아, 그만해요. 이웃들 다 들어요. 현우야, 며느리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들었어? 엄마도 너무하셨어요. 수진이도 힘든데.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드는 걸 보고 마음이 무너졌어요. 역시 며느리가 우선이구나. 나는 이제 필요 없구나. 그날 저는 제 방에 들어가서 짐을 쌌어요. 집 나가야겠다. 여기 있으면 서로 힘들어. 한참을 울고 있는데 며느리가 조용히 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대답하지 않았는데도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며느리도 울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의지한 것 같아요. 어머니가 다 해주시니까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항상 감사한데 표현을 잘 못했어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도 힘들어요. 회사에서는 프로젝트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집에 와서는 애 키우느라 정신없고. 그런데 어머니한테 짜증을 낸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서운함보다 감사가 먼저였죠. 저도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도 미안하다.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늙어가는 게 서글펐던 거야. 네? 예전에는 뭐든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몸도 안 따라주고. 그런데 내가 자꾸 내 방식이 틀렸다고 하니까 더 서운했어. 어머니, 너도 바쁜데 집안일까지 다 하려니 힘들었을 거야.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내 방식을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서운했던 거지.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방식도 존중할게요. 그리고 제 생각도 좀 들어주세요. 우리 대화하면서 맞춰가요. 그래. 그러자. 그날 저녁 우리 셋이 앉아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수진아, 미안해. 제가 중간에서 제대로 못했어요. 앞으로는 더 신경 쓸게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요구가 많았어요. 앞으로는 어머니 방식도 존중할게요.
그리고 제 생각도 말씀드릴게요. 서로 대화하면서 맞춰가요. 저도 말했습니다. 나도 요즘 방식을 배우려고 노력할게. 그리고 힘들 때는 말할게. 참지 말고. 그날 이후 조금씩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방식을 존중해주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오늘 미역국 맛있어요. 제가 먹을 수 있도록 덜 짜게 끓여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며느리 방식을 배우려고 했어요. 수진아, 이 로봇 청소기 어떻게 쓰는 거야? 나도 한번 써볼게. 민지, 돌봄도 역할을 나눴어요. 제가 낮에 보고 며느리가 퇴근 후에는 직접 돌보기로 했죠. 주말에는 아들 부부가 전담하고요. 어머니, 주말에는 쉬세요. 저희가 할게요. 그래도 괜찮아. 손주인데. 아니에요. 어머니도 쉬셔야 해요. 며느리가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 주는 게 느껴졌어요. 장을 볼 때도 함께 갔어요. 어머니, 시장에서 이거 사고 마트에서 저거 살까요? 서로의 방식을 조합하니까 더 좋았어요. 요리할 때도 함께 했어요. 어머니, 이 양념은 어떻게 만드세요? 며느리가 관심을 가지니까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물론 완벽해진 건 아니에요. 아직도 가끔은 서운한 순간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바쁠 때는 또 예전처럼 무뚝뚝해질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 며느리 방식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는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수진아, 오늘 말투가 좀 차가웠어. 무슨 일 있어? 어머니, 죄송해요. 회사에서 상사한테 혼나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랬구나. 힘들면 말해. 저녁 내가 다 할게. 감사해요, 어머니.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니까 훨씬 나아졌어요. 아들도 중간에서 잘 조율해줘요. 엄마, 수진이가 이런 의미로 한 말이에요. 수진아,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민지도 이제 2돌이 지났어요. 할미 하고 달려오는 손주를 보면 모든 게 보람차요. 며느리와 시어머니, 완벽할 수는 없어도 서로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답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저는 저대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가끔 친구들이 물어봐요. 며느리랑 어떻게 지내? 좋아. 완벽하진 않지만 서로 노력하고 있어. 부럽다. 나는 아직도 힘들어. 대화가 중요해. 참지 말고 이야기하라고 해. 며느리와의 관계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노력하면 좋아질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며느리의 방식도 존중하고 제 방식도 존중받는 거죠. 그리고 대화예요. 서운하거나 힘들 때 참지 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들의 역할이에요. 아들이 중간에서 잘 조율해줘야 해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거예요. 며느리와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요. 민지도 크고 있고 곧 동생도 생긴대요. 더 바빠지겠지만 이제는 서로 의지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며느리가 얼마 전에 말했어요. 어머니,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저한테는 친정엄마 같으세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래,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구나. 혹시 저처럼 며느리와의 관계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완벽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서로 노력하면 좋아질 수 있어요. 대화하세요. 참지 마세요. 서로 존중하세요. 그러면 분명 길이 보일 거예요.